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만화방창입니다. 온 천지가 다 꽃이 피고 날은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은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간호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광고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간호연 선생님이 아주 좋은 책을 또 이 시대에 화두로서 이렇게 좀 던져 놓으셨는데, 새 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조선 실학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 그 자양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많이 좀 구입을 하시고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좋은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얘기로 들어가죠. 이제 책 제목은 이제 19세기 조선을 독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18세기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15명의 1800년대 실학자들을 갖다가 1700년대 실학자들을 갖다가 책 한 권씩 그분들이 적어서 한 권을 읽고 그것을 오늘날에 필요한 부분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한 책인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연작입니다. 이것은 이제 1700년대를 읽었으니까 1800년대 그리고 이제 1800년대 실학자 14명을 갖다가 이제 다산 선생부터 해가지고 먼저 성영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해서 이제 14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모셔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책을 한 권씩 읽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찾아본 책입니다. 실학의 시대가 저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진짜 실학의 시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실학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쓴 책입니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하실 게 이제 촉전지형 제23개라고 하는 챕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에 보니까 이제 촛불 켜놓고 그림자 보라. 아주 의미심장한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촉전지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촉은 이제 촛불이죠. 그다음에 촛불 앞의 지형 그림자라는 소리입니다. 영 그림자 영자. 무엇을 그림자냐? 국화. 다산 선생이 그 국화는 이제 보통 한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121쪽에 써 있는데, 그 선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오상고절이라고 해서. 매화를 아치고절이라고 하고 이제 그 국화를 갖다 오상고절이라 가지고 국화는 늦게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래도록 피어 있고 4가지가 그 국화의 그 좋은 점을 갖다가 이제 군 선비들이 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 꽃 중에서 늦게 핀다라는 거. 두 번째는 오래도록 견딘다라는 거. 국화가 오래도록 펴거든요. 또 향기가 있습니다. 국화의 향이 아주 극하지 않습니까? 또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는 않아요. 국화의 그러한 것이. 그 표현이 아주 괜찮네요. 그래서 이 이제 국화를 갖다가 이제 4군자에 들어가는 거죠. 매란국초 해가지고 이제 4군자에 들어가는데 그 다산 선생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국화의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국화를 놓고 그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화의 다른 면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갖다가 넓히는 그런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원예 학자들이
예. 원예학자들, 식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를 듣고 아주 제가 깊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화에 대해서. 예. 그 국화 꽃술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다닥다닥 이렇게 예.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꽃들은 전부 다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요. 근데 국화는 수根초라서 이게 뿌리로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 끝꽂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번식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국화가 너무나 보통 이제 꽃이 피면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화분을 묻혀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국화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허. 국화는. 그래서 이 국화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 이것은 절개, 지조, 그런 걸 이제 의미하고 있는 그 꽃이 바로 국화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식물학자들이, 원예학자들이 또 어떻게 저런 그 의미를 또 보여서 그렇게 하는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듣고. 예, 예. 사실 이제 모든 꽃이라는 것은 꽃이 왜 피냐면 그 씨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벌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외부적인 침입이고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모든 꽃들이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국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이 들어가고 뭘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 지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아주 그렇지. 오상고자. 서리가 내렸는데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하게 당당하게 고절 아주 높은 절개를 지키는 거죠. 외로운 절개. 외로운 절개를 다 그 겨울에 남들은 다 졌는데 혼자 피니 그 외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좀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에드워드 맨델슨의 인생의 7계단이라는 책을 보는데 그게 나왔어요. 내가 틀렸음을 깨닫는 즐거움. 근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틀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 책을 갖다가 했는데 하나도 지금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나오더라고요. 오타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전혀 오타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머릿말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음을 깨닫는 즐거움. 그 틀린 거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해야지. 만약에 이 틀린 걸 가지고 마음 쏘고 하면은 다음에는 책을 쓰지는 못해요.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그 밑에는 김여의 담정유고에 나오는데 김여라는 분이 이제 제가 쓴 책 18세기 나는 조선인이다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옥 선생과 김여 선생을 넣었습니다. 글을 참 잘 쓰는 분인데요, 이 양반이. 그 양반이 생각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생각이란 즐거워도 생각하고 슬퍼도 생각하니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서서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하고 걷거나 누워서도 생각하고 혹은 잠시 생각하고 혹은 오래도록 생각하고 혹은 생각을 더욱 오래 하면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그러한 중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 찾기지 뭐예요. 그렇겠네. 스스로의 생각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요. 스스로의 생각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실천이 따라야 되겠죠. 이 양반의 실천이 한 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좀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글쓰기 단계 중에서 맨 처음에 마음, 심론, 그 다음에 관론, 삶을 바라보기, 그 다음에 동론, 책 읽기, 그리고 사론, 생각하기, 마지막 지금 개입니다, 이것이. 근데 요즘 제가 영화를 자주 이렇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영화를,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범죄 영화 뭐 이런 겁니다. 뭐 오락물이죠. 거기 이제 나오는 대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그 보스가 죽었나 봐요. 죽고 이제 장례식에 그 부하들이 가서 이제 조문을 하면서 그 하는 얘기가 방금 이렇게 떠올라서 그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고달파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영화 대사가 참 괜찮다.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고달프다. 우리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방식은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참 고달파.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잘 살아요. 맞습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지 생각 많은 사람은 늘 고뇌를 해. 괴로워해요. 인생이 괴롭고 고달픕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 생각이 많아요. 예. 예, 좋습니다.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상상이 나옵니다. 예. 밑에서 두 번째. 예. 이제 어차피 이제 글쓰기, 글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생각과 이제 상상은 같잖아요. 이제 생각은 이제 상상을 우리가 하는데 생각 상자에다가 코끼리 상자입니다. 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들도 뭐 코끼리 인도에서 있기 때문에 잘 못 봤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코끼리 꼬리, 코끼리 머리, 코끼리 뿔. 그래가지고 이것을 퍼즐 풀듯이 코끼리에게 뼈를 맞추고 살을 붙이고 뭐 이래는 거죠. 상상은 이제 그럴 적에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꼬리 만진 놈은 꼭 꼬리처럼 생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끼리 또 뿔 만진 놈은 코끼리는 그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사실 우리 동양에서만 글쓰기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스통 바슐레라라고 이제 프랑스 이제 작가인데 그 사람은 몽상의 시약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몽상의 시약. 바로 몽상이 생각이죠. 몽상이 바로 저 우리의 상상. 그다음에 구양수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옹이가 박힌 저기 나무를 베고 잤대요. 그 선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잠 속에서 뭔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시구를 생각했었는데 생각나지 않던 게 옹이가 박혀 있으니까 그 잠자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뜩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맞습니다. 부디 그저 나무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 보시면은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뭐 시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옹이 얘기 나오니까 제 시 중에 한 시가 옹이가 많은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인간도 그 옹이라는 것은 뭐 살면서 풍파겠죠. 그렇죠.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맺혀서 마음속에 맺혀서 생기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옹이가 생각을 하게 한다. 옹이를 가진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좀 선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 371쪽이에요. 보면은 가스통 바슐레라는 우리 몸에 어떤 이제 박힌 옹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떻게든지 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든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문화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콤플렉스가 상상력을 막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문화 콤플렉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콤플렉스가 이제 뭐 K-팝에서 이제 뭐 트로트로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노래. 그 다음에 뭐 아직도 그 줄기차게 그 먹방은 뭐 대단히 하더구만요. 이놈의 먹방.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드라마, 뭐 불륜 드라마, 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뛰어넘으면은 좀 좋겠는데 어떤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문화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것만이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신색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요즘에 비둘기 하면은 솔직히 평화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닭둘기가 됐다고 해서 날지도 못한다고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바슐레라라는 사람은 이 몽상을 가지고 어떤 형태 이미지를 물질 이미지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형태가 이제 요것이 네모나단 말이에요. 이런 네모난 형태를 물질 임의로 다 바꾼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지요. 핸드폰 여기 있으면 핸드폰의 형태는 이거 네모난 겁니다.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질 임의로 다 화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 쇠도 있을 테고요. 뭐 이 속에 무슨 뭐 뿔도 들어가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것의 보기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이미지로다가 형태 이미지를 물질 이미지로 바꿔보거나 혹은
물질 이미지를 형태 이미지로 바꿔보거나 이럴 적에 우리의 상상의 폭은 좀 넓어지지 않는가. 예, 네, 참 그런 좋은 거죠. 말이네요. 예. 물질 이미지로의 전환. 예.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 어른이 돼서는 그런 글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다락방 같은데 이렇게 자꾸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락방 어린 아이들이 예, 다락방 같은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기를 폐쇄하는 거 가두는 거죠. 다락방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네. 몽상을 하고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한 그런 그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상하는 세계 또는 그렇죠. 몽상하는 세계는 네. 아마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양이 돼서 큰 힘이 되는 상상이고 몽상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네모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그죠? 네모난 그룹으로 들어와가지고 네모난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 하여튼 뭐죠? 공간이죠. 강의실도 있고. 강의실 그다음에 네모난 책상, 네모난 책, 예. 네모난 핸드폰. 그러면 이러한 그 네모난 이 형태를 우리에서 형태를 물질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이 형태에서 뭔가 다른 상상을 하면은 아마 그 글을 쓰는데 또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굉장히 그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각형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실용적인 구조가 되어서 이제 사각형 형태로 자꾸 도식화하는 거죠. 그렇죠. 편리죠. 그렇죠. 편하죠.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계량형처럼 그렇죠.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 안에는 이 사각형 안에는 전혀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몽상이라든가 상상의 세계가 자라날 수 없는 그 어떤 그 이게 획일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참 현대인들이 이 공간에 대한 개념도 한번 아울러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처럼 되새김질할 여유로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상상을 하려면은. 그다음에 휜마루에 앉아 나른한 낮잠을 즐기듯 몽상 속에서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좀 거닐어 보자. 사실 그게 좀 필요해요. 급하게 빠르게 걷다 보면은 남들과 똑같이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발짝 앞서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산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 혼자서 이제 산을 찾는다라는 거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다가 뭔가 정리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데 어떤 사내가 저를 갖다가 휙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잡으려고. 한참 그걸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산에 혼자서 지금 와가지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하러 왔는데 그 생각에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처럼 되새김질할 여유로운 그런 것이 없고 마루에 앉아서 나른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들어왔으니까 구양수도 한번 해보죠. 372쪽에. 맞습니다. 그 구양수라는 양반은 당송 8대가예요. 이 양반이 당송 8대가인데 그 명선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매미 울음소리를 가지고 지은 그 부가 한 편인데 참 좋습니다. 추성부라고 해가지고 그 가을이 슬픈 것을 지은 것도 아주 또 대단한 작품인데 이 양반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저 삼다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려 그러면은 다독, 다작, 다상냥 그거를 얘기한 양반이 이제 이 구양수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간주, 이제 간다, 볼간자에다 마늘 따자 많이 봐라. 그다음에 주다 많이 지어봐라. 그다음에 상냥다 많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를 트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맨 앞에 그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마음이 필요하다. 글을 쓰려는 마음, 책을 읽으려는 마음, 이 세상을 갖다 나름대로 다 정직히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보이고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 그 마음이 없는들 제가 뭐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N번방 사건을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뭐 핫한 이슈죠. 근데 거기에 그거 이제 거기를 N번방을 주도한
사람이 예, 학보사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글을 잘 쓴다. 그다음에 또 어저께도 보니까 그 몇 개의 이 글을 올려놨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처한 글을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글을 잘 썼더라. 그런데 예, 글을 잘 썼더라는 거죠. 그 참 그 격려를 해주고 뭐 그런 글을 썼는데 잘 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글은 그 사람이잖아요. 글은 그 사람인데 글을 짜집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짜집게 한 글은 그건 글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짜집게 해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짜집게 해가지고 미문을 만들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멋진 말이나 만들어내려고. 거기 멋진 말이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예, 어제 그 얘기했는데 그 멘트를 달아준 것이 아주 멋진 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뭐 있나 보죠. 그 아이를 응원하는 글인가요? 그러면 힘을 그렇죠. 내라 뭐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남자들한테 뭘 성추행을 뭐 당했다. 그런데 가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가서 글을 썼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거를 갖다가 맞받아서 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빠서 그걸 당한 것이다. 이런 좋은 거를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네. 그런 시각으로 또 보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이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그런 좋은 글을 썼는데 어떻게 그런 나쁜 행동을 했느냐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아나운서가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요. 글은 갖다가 미문으로다 쓰고 아름답게 썼지만 그건 그 사람의 글이 아니잖아요. 짜집기죠. 근데 요즘에 글쓰기가 그래가지고 장문이 아닌 글쓰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글쓰기에 대한 마음부터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121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상상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강릉 경포대 달을 한번 봅니다. 강릉 경포대 달을 보니까 하나는 하늘에 또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포호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에 하나 또 있죠. 예. 경포호는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3개. 그다음에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둘이서 술 한잔 먹나 봐요. 그러니까 내 술잔에 하나. 또 하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여인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 여인의 술잔에도 하나. 또 그 여인의 눈에도 하나. 눈에는 2개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도대체 달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어린 청강이 되겠네요. 그렇죠. 달은 하나인데 진짜 온 세계에서 다 그 달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달을 탐내면 안 됩니다. 어떤 조그만 삼이승이 너무 그 밤중에 나왔는데 너무나 달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물을 먹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 갖다 줘야지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달을 이렇게 떠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스님을 드렸는데 스님이 그 달을 보실 리가 있겠어요? 방 안에 계신 분은 못 보시죠.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국화 얘기 좀 하셨는데 그래요.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밑에서 2번째 줄이에요. 다산 선생이 그래요. 옷걸이에 책상 따위 여러 너저분하고 들쭉날쭉한 물건을 쭉 치우고 국화 자리를 정돈하여 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고는 적당한 곳에 촛불을 밝혔다. 그랬더니 기이한 무늬와 이상한 모양의 문득벽을 그득 채웠다. 그 중에 가까운 모양은 꽃과 잎이 서로 어울리고 가지와 곁가지가 정연해서 마치 묵화 펼쳐놓은 듯하고 그 다음 모양은 너울너울 어른어른하며 춤추듯이 하늘거려서 마치 달이 동력에서 떠오를 때 뜰이 나뭇가지가 서쪽 담장에 걸리는 모양 같았다. 그중 또 멀리 있는 것은 산만하고 흐릿해 마치 가늘고 엷은 구름이나 놀 같고 사라져 없어지거나 소용돌이치는 모양은 세차게 넘실거리는 파도 같다. 번쩍이는 모양이 엇비슷해 무어라 형용치를 못하겠다. 다산 선생이 참 그 양반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화를 놓고는 이러한 글을 쓰는 거예요.
참 이것이 글 쓰는 이로서 글쎄 글 쓰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예.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나오잖아요. 밑에 맨 밑에 특별히 촛불 앞의 국화 그림자를 취하려고 그게 이거 한자를 읽으면요 특취기 촉전지형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촛불 앞의 그림자 밤마다 그것을 위해 담장벽을 쓸고 등잔불을 밝혀놓고 쓸쓸히 그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를 즐겼다. 이제 귀양 가셔가지고 귀양 가셔가지고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의 경지가 범상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나요? 예, 일반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벗어난 그렇죠. 벗어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한 차원을 달리한 그렇죠. 세상 보기, 그 세상에 대한 받아들임 그렇죠. 이런 것들 가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예,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이건 만들어서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국화라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보다도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국화만 국화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이게 다른 모습보다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형태 이미지를 물질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물질 이미지를 형태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사실 우리도 우리 인간을 갖다가 제가 물질한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유물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도래할 세상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연암 선생으로다 넘어가는데 연암 선생님의 이 상상력이 또 아주 뭐 이거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연암 선생님 그 옆에 그 나뭇잎 그려져 있죠. 천자만녀. 그 천자만녀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하늘 천자란 말이에요. 여기 글자 자자. 이게 이제 만자 이렇게 저기처럼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년자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일 갔다가 길 가다 봤겠죠, 이 양반이. 근데 요거를 써놓으려고 하다가 이거 쓰면은 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려놔요. 연암집에 보면 이거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나뭇잎 입자죠. 나뭇잎 입자. 그러니까 모든 도형 같은 거를 갖다가 그냥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를 갖다 찾아내는 건데 이것이 연암 선생의 참 그 대단한 그런 글쓰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373쪽이에요.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요. 그렇죠? 소시루. 이 소시루는 1857년생이에요. 시니피안은 뭐냐 그러면 이제 축구 그러면은 축구가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듣죠. 그러면 그게 시니피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했을 적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걸 떠올라요. 펠레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박지성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럼 그게 기의입니다. 기의. 기표와 기의. 그러니까 시니피앙은 기표, 시니피에는 이제 기인데 이렇게 언어는 두 가지로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발음하는 것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시니피에죠. 이거를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연암 선생이 이 나뭇잎 입자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2쪽에 아침에 일어났다. 푸른 나무 그늘진 뜰에 이따금 새가 지저긴다. 부채 들어 책상 치며 외친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요.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자로다 한다. 오채색을 문장이라고 하니 문장마다 이보다 더한 게 없다. 오늘 나는 책을 읽었다. 지금 새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저게 진짜 살아있는 새조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새조자를 갖다가 아무리 써야 흰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다가 쓴 새조자가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속 체계고, 그렇죠. 약속 체계고 기호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진짜 새고 여기가 우리가 문자로 쓰는 것. 그러니까 이미 언어를 알았다는 거야. 저게 진짜 언어. 그리고 우리가 문자로다 표기한 건 가짜 언어죠. 사실은 내 이름도 제가 이름이 간호윤입니다만 저를 갖다가 표기하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아니죠. 그 간자, 호자, 윤자는
간호인이 만약에 제 이름이라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제 이름의 3분의 1을 쓰시는데 그럼 3분의 2 동안 우리 간호사분하고 저하고 같으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니피앙 시니피에를 연암 선생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 사물의 그 기호와 예. 기호와 그것의 참 뜻은 다르다. 그거를 갖다 그냥 세조 그거를 갖다가 세를 갖다가 보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걸 보면 연암 선생이 1세기 전에 벌써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기표와 기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글자라는 거죠. 네. 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덕무 잡지. 예, 그것도 재미있는 예, 얘기예요. 예, 이동무의 잡지에서 안녕하세요 역귀뿔이 푸른 글자를 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이동무 선생이 간서치입니다. 이 양반이 책만 보는 바보 간서치 선생이 아마 저 개구리가 개굴 울어가지고 있지. 야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돌을 던졌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역귀뿌리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역귀뿌리를 역귀뿌리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다가 의인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귀뿌리가 딱 올라오는 그것을 갖다 표현하기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역귀뿌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충분히. 그래서 안녕하세요 역귀뿌리가 푸른 글자를 내다 이겁니다. 그 푸른 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귀뿌리를 하나의 글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로 바꿔버린 거죠. 아 이거 참 글 쓰는 분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그 다음에 라캉이라는 사람은 여성을 그 여인으로다가 표기한 이치 두겠습니다. 라캉이 여성을 더 우먼인데 예. 그에다가 이렇게 빗금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지워졌다. 지워진 여인. 아, 예. 잊혀진 여인. 잊혀진 여인. 그러니까 요렇게 글 하나를 딱 그어가지고도 자기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는 기호를 것이죠. 하나 더 첨가했을 뿐인데.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잊혀진 여인이 되는 거죠. 의미가 된다. 그래서 그런 잊혀진 여인은 되질 말아야 되고 더 맨 잊혀진 남자도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네. 예. 자, 참 좋은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습니다. 이 뒤에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제가 이 연암 선생님하고 다산 선생님 이 책을 쓰면서 참 수많은 글 쓰는 분들을 만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현대교육을 받았잖아요. 현대교육을 받고 대학원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정말 글쓰기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한테도요.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옛날 분들의 글을 쓰면서 무릎을 친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연남의 영대잉 정목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연남 선생이. 우리들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 속에 든 몇 개의 문자가 조금 많은데 불과할 뿐이다. 냄새나는 가죽 부대. 그렇잖아요. 우리 참 오물이 이 몸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오줌통과 하나의 화장 변기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 아니겠어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런 거지요. 처나무에서 매미가 맴맴대고 땅속에서 지렁이가 울어도 또한 시를 읽고 책 읽는 소리가 아니라고 어찌 장담을 하겠는가? 그렇잖아요. 매미는 매미끼리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하다못해 식물도 거기다 음악을 들려주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만이 언어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미도 매미만의 언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벌꿀은 꿀을 찾으면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꿀이 있다는 거죠. 날아가면서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그리는데 또 개미도 먹을 거 있으면 부르고요.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들만의 언어죠. 그렇죠. 예, 우리만 언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박재가가 이제 연암 선생님의 제자인데 굉장히 좀 성격도 그렇고 들까부는 양반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좀 자중을 알아 이 녀석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또 말로 복원이 지은 무탄트 메시지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인데 그들은 이제 오스틀로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랍니다. 그들은 오스틀로이드라고 했는데 참사랑 부족이라는 거래. 그 뜻이 나는 참사랑
참사람이다. 참사랑. 참사랑. 그리고 문명인을 가리켜 그들은 무탄트라고 부른답니다. 무탄트. 무탄트. 그래서 무탄트 메시지. 무탄트 메시지. 이건 뭐냐면은 돌연변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참사람 부족은 그 1년이면 한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걷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아 너 오래간만이로구나. 비가 오면 아우 비야 오래간만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이 문명인들이 너희들이 무탄트다. 너희들이 돌연변이라는 돌연변이다. 네, 너희들이 돌연변이다. 참 우리가 이제 걷는다 얘기하셨으니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생각의 깊이를 이렇게 아주 장대하게 펼쳐가는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글을 아주 그 잘 쓰는 작가들이나 이렇게 보면 하루 일과 중에 걷는 시간은 거의 한 두서너 시간은 걷는다 그래요. 예. 숲속을 걷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걷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립이 된다는 거죠. 예.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또 게을러서 그런지 전 뭐 걷기라든가 산을 이렇게 잘 안 가는 편인데 옛날에 한번 저 우연찮게 어찌 하다가 보니까 히말라야를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달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한 보름, 내려오는데 보름, 한 10일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그 포트 하나 이제 데리고 같이 이제 그 양반의 짐하고 나눠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말을 해봐야 일상적인 뭐 가자, 밥 먹자, 쉬자, 뭐 자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하고 무슨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힘이 드니까 또 입이 닫아져요. 예. 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보름 내내 20일 내내 올라가면 자고 나면 혼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걷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특히 이제 산을 간다든가 숲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걸으면서 네. 참 저도 많이 걷는데요. 한 번은 저하고 지인하고 같이 걷는데 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예. 간 선생님 발이 스승입니다. 네. 네, 발이 스승입니다. 그 좋은 말씀이네요. 예, 예. 예. 그래 보니까 맞아요. 내가 걸으면서 구불구불한 진해물도 보고 이름 모를 풀도 보고 예. 돌도 보고 예. 그 하나하나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 예. 혼자 걷지만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 자연 속의 하나로구나. 그 다음에 발이 가지 않으면은요 또 생각만 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예. 행이 있어요. 네, 그렇죠. 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행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발이 스승입니다. 그러는 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한 편 쓴 게 있는데요. 예. 무탄트라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무탄트라고 하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는 곧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내가 돌연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 참사랑, 참사랑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무탄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말로 모고원이 지었는데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다가 예, 예. 자귀나무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나무인지 보니까 이렇게 V자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여기 저기 보면은 그 맨 위에 이렇게 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예, 떡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 이게 자귀나무만 이렇게 V자로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귀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자귀나무만 특별하게 이렇게 V자로 되는데 이놈이 두 놈이 이렇게 합해진다 이거 저녁이면은. 예.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해지니까 이것을 합혼수, 합환모, 밤에 합해진다고 해서 야합수 그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은 또 겨울에는 잘 떨어지지 않고 밤중이 되면 이게 이제 메말라 가지고 싹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떠드는 소리 같다고 해가지고 여설모 여자 계집 여자에다 이제 셔설자 여자들이 자자자자 떠드는 소리 같다고 해서 제잘거리는 소리. 예. 그러니까 이 사물을 바라보면은 요런 나무에서도 새로운 것을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그 사대부가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소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남자들이 거주하는 처소와 여성들이 거주하는 그 안처소는 그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채, 뜰하게 이렇게 보면 자기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처음에는 저게 참 풍치가 있다, 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미로 그 부부의 금슬 뭐 이런 것들을 그 의미로 그 심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합환목, 그다음에 합혼수, 그다음에 야합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옛날 선비들도 옛날 그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많은 의미를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물을 봤으니까 그것을 봤으니까 나오는 거지 보지 않았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이런 것들을 나뭇잎 하나로 전체 나뭇잎을 그 이제 짐작할 수도 또 있고 그러는 건데 일중다 혹은 또 다중이 많은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하나에서 많은 것을 갖다 찾아낼 수도 있고 일수사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물도 우리가 보면 그냥 물이잖아요. 그런데 도깨비가 보면 그걸 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고기가 보면은 지네 집이겠죠. 저 하늘에서 보면은 이제 비단을 깔아놓은 듯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제 신용상통. 신용상통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신용상통은 정신이 현상을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 변화가 거기서 잉태가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현상을 갖다가 지나가라 이겁니다. 사물은 모양에서 구해지고 마음속 이성에 응한다. 유협의 문신조령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헤드라이트처럼 지금 이제 비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지만은요. 저거를 갖다가 내가 생각을 관통을 한다 그러면 저것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존재. 그렇죠?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존재. 어떠면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데서 깨달음을 주는 존재. 우리를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어떠한 현상을 관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라는 겁니다. 있는 사물을 있는 것으로 보지만 말고 이 독서대는 이것이 독서대지만은 그냥 독서대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책을 갖다 이렇게 놓았으니까 전시대도 될 수 있는 거죠. 책 전시대도 될 수 있고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를 하니까 출세대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궁무진한 나의 인격을 갖다 넓혀주는 책을 읽으면 인격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과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 상상의 세계가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독서대, 그다음에 뭐 출세대 이렇게 우리가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게 우주선도 되고 저 달나라도 되고 화성도 되고 그렇죠. 아예 별이 될 수도 있는 그 상상력을 가지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유죠. 사유체계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세계로 전이가 돼서 이제 좀 가면 아주 다양한 글쓰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좀 전에 말한 이제 문화 콤플렉스지. 여기서 그것만 작은 것만 찾아내는 것이 이 문화 콤플렉스를 벗어날 때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뭇잎을 보고도 그 나뭇잎에 천자만년이라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저게 진짜 문자다. 그러면 여기가 다 글이지.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굳이 죽은 이들의 그 책을 갖다가 볼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시장을 간다거나 그게 글자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촉전지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뭐 또 붙여서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오늘 이게 뭐 이 책이 있으니까 예, 이 책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다가 14명의 이제 실학자들을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해석을 했으니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석해내는 것이니까요. 그 나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가지고 가되,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이 책을 해석하고 실학자들 해석하지만 내가 옳은지 그른지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간호연 선생님의 책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서라 제23개 촉전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출판하신 우리 조선실학이라고 하는 책도 아울러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19세기 조선을 독하다. 19세기 조선을 독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참 밝고 좋습니다. 뭐 온천지가 다 꽃천지가 되고 이렇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려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